안녕하세요. 인생 유통기한 연장 채널의 이동관입니다. 오늘은 미미치과의 이준호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유통기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심미치료 전문으로 제가 얘기를 네. 듣고 왔습니다. 맞으시죠, 원장님? 네, 저희 앞니 진료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심미치료 하면은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 음. 그리고 치아를 삭제하면 치아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장님? 치아를 삭제했을 때 치아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심미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깎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고 치아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미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치아를 우선은 적게 삭제하려고 하면은 우선 마취를 하지 않아야 돼요. 마취를 하지 않고 어떻게 치아를 깎느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치아는 이제 겉에 범랑질이라는 그 재료가 있고요. 네, 그 해법적으로 요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상아질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치아의 고통, 시림 증상,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겉표면에 있는 범랑질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상아질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의 삭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겉에 있는 범랑질만 약간 다듬어 준다는 식 또는 약간 최소 삭제로 함으로써 심미적인 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그 시술 경험하고 전문성 또 차별성을 파악하기가 저희가 좀 힘듭니다. 일반인들은. 네네. 그러면 좋은 병원, 심미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 나이가 많다고 심미치료를 잘하느냐? 그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심미치료를 얼만큼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우리가 솔직히 시간만 지나면 늘어나는 게 경력이에요. 그렇죠? 네네. 치과 의사를 오래 했다고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미용 치료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하나가 어떠한 대학을 나왔느냐, 어떠한 치대, 어떤 치약 대학원을 나왔느냐가 중요하느냐 할 수 있는데, 학벌이 그 사람의 교육 과정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미용적인 보는 눈과 손재주를 확실하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과대한 광고, 우리 너무 미용 많이 해요, 미용 많이 해요 하는 것은 진심으로 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광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무대뽀적으로 또는 어떻게 금액으로 승부를 본다던가 한다 그러면은 약간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예가 어떤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라미네이트면 라미네이트다 말하면 되는데 어떠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와 진정성을 좀 잃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한 것에 대한 후기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가 후기를 보면은 딱 정말 단조롭게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포 애프터가 다 너무 비슷해. 그러면 다양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어내기식. 예전에 우리가 성형외과 붕이라고 일어났을 때 네. 강남 미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다 누가 더 눈, 코, 입이 다 똑같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찍어내는 형식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다들 그렇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교과서인 것처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양성이 있는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적인 미용 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 후기가 있는 또는 그런 의사가 직접 올린 사진이 맞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했으면 훨씬 더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재료 역시도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쵸. 혼선이 오는데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좋은 재료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재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본인만이 갖고 있는, 본인 치과만 있는 재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과, 의료는요, 신기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네네. 왜냐면 이건 의료라는 것은요,
환자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미용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네네. 어떤 나라만 갖고 있는, 어떠한 한 의사만 갖고 있는 기술, 신기술 또는 재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다시 말하면 자기네가 특화된 기술이 있습니다. 특화된 재료가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대중화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상표만 바꿨을 뿐이에요. OEM, ODM 들어보셨죠? 네네,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음. 나이키 확실히 있잖아요. 나이키 짝퉁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네네. 또 하나가 라미네이트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삭제를 라미네이트를 할 때의 라미네이트 종류와 정말 치아를 하나도 건들지 않는 정말 어떠한 다듬지도 않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 만드는 재료는 달라요. 아, 네네. 네네. 역시나 크라운도요. 앞니를 씌우는 크라운도 그것도 하나의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크라운을 만드는 재료들도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그 재료를 그 환자한테 맞추어서 그 환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그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기공사의 몫이 아니라 그 역시 치과 의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은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건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양쪽 치아를 삭제를 해서 브릿지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 역시도 최소 삭제로 브릿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천적으로 치아 없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되게 심적으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영구치가 날 때부터 안 나다 보니까, 첫째, 언제 이것을 메꿔야 되는지, 네네. 가짜 치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결정을 했다. 그럼 옵션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첫 번째 임플란트가 있겠죠. 네네. 원래 첫 번째는 항상 저희가 하는 것이 노 트리트먼트. 어떤 치료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옵션이긴 합니다. 네네. 치료했다면 두 번째는 틀니. 뺐다 꼈다 하는 틀니. 너무 하기 싫겠죠. 그렇죠? 힘들게. 세 번째는 임플란트. 네네. 근데 임플란트 수술이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 장시간 동안 치아가 없다 보니까 뼈가 매우 얇아져서 네네. 또는 그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때에는 브릿지를 합니다. 브릿지란 거는 양쪽의 치아를 깎아서 거는 거죠. 네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양쪽 옆에 생치아를 갈라야 되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듯이 치아를 갈면 그만큼 치아의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네네. 어느 누구가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양쪽 치아가 충치가 먹어서 양쪽 치아에 언제부터인가 또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크라운이 벌써 되어 있었을 때는 네네. 크라운을 다시 떼어내고 충치 치료를 함으로써 브릿지를 해도 무관합니다. 네네. 하지만 양쪽 치아가 너무나도 온전해요. 근데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거나 또는 본인이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최소 삭제 또는 정말 무삭제로 브릿지도 가능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그걸 알았다면 지금 브릿지한 것들이 사실 몇 개 있거든요. 네네네. 원장님을 진작 만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들 이 말씀 하시는데 네네. 제가 무삭제 브릿지 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아, 네, 단지 광고를 안 했을 뿐이지. 무삭제 브릿지가 지금 시중에서 네네.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역시도 음. 그리 오래된 기술이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에는 신기술이 없어요. 네. 2020년도에는요, 유럽에서 10년 팔로업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10년 팔로업 그 논문이 왜 중요했냐면은 워낙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철과 대가 교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걸 보고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논문이 너무나도 이제 확실하니까. 네. 근데 그 전에도 2000년대 초반에도 10년 팔로업은 항상 나왔었어요. 네. 네. 유럽, 미국에서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진 않았었죠. 음. 근데 저는 그 논문을 보고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곤 했었습니다. 오늘 어제 좋은 정보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있으시면은 네. 저희 채널에 나와서 안내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저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